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먼저 어제 있었던 뉴스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에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임기 중 가장 아쉬운 점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부동산 정책 관련 비판이 나올 때마다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정책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하지만 문 대통령은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 등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며 남은 임기에도 정책 방향을 크게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당정청의 협의를 통해 실수요자 주택 구입 시 부담을 줄이는 등 일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가 동이 나서 요즘은 새 차를 인도받는데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데 공급난이 시작된 건 지난해 말부터였는데 정부에서는 이제야 대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지난 6일에 취임한 문순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첫 일정으로 판교의 한 반도체 설계업체를 찾아갔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이 5월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기업인 자가격리 면제 등을 활용해서 부품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파격적인 세제 지원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신성장 원천 기술의 경우에 대기업은 최대 30%, 중소기업은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뛰어넘는 최상위 트랙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반도체 패권 경쟁에 뛰어든 미국과 유럽, 중국보다 대책이 한 발 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다음 주 K반도체 벨트 전략을 내놓을 방침인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서울 한강공원 근처에서 술을 마신 뒤 시신으로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 씨의 죽음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친구 A씨와 그 가족의 개인 신상을 퍼다나르고 협박하는 일부 누리꾼의 행동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한때 친구의 아버지가 모 대학병원의 교수라는 유언비어가 퍼지기도 했고요. 친구 아버지가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병원은 네티즌들의 별점 테러와 수백 개가 넘는 악성 댓글로 병원 홈페이지가 폐쇄되기까지 했습니다. 또 친구나 가족과 관련된 장소에 사람이 찾아오는 등 이 협박성 행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과 전문가들은 근거 없이 축추성 유언비어를 확대 재생산하거나 개인을 범죄자로 몰아 신상을 유출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입니다. 10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63명, 해외 유입 사례는 27명이 확인돼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2만 7천여 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10일 0시 기준 신규로 1차 백신을 접종한 인원은 3명으로 한 자릿수에 그쳐서 지금까지 총 367만여 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2차까지 완료한 접종자는 4,734명이 증가해서 총 50만여 명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더위에 대비하셔야겠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 어제와 비교했을 때 10도 이상 크게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편 오늘 중북부 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비의 양 살펴보시면 제주도에는 5에서 20mm,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 경북 남부는 5에서 10mm, 전남 북부와 전북 남부, 경남 북부는 5mm 미만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5도, 한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더위와 함께 일교차 크게 벌어지니까요. 입고 벗기 편한 겉옷 하나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5월 11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 행복한 아침 건강 챙겨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먼저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화면 보시고 오늘 주제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주시죠. 네, 뭐 화면 보면 바로 느껴오시죠? 네. 저희 회원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네. 갱년기 오면 숨만 쉬어도 살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이어트 평생 숙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이런 말씀하세요.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네. 자꾸 뱃살도 찌고 힘들어진다고 병까지 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년 여성의 다이어트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완경기 여성 다이어트가 행복한 중년을 만든다.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근데 지금 네. 궁금한 게요. 이 갱년기란 말은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완경기랑 갱년기 이게 어떤 게 다를까요? 네,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주기적으로 하던 월경이 완전히 멈춰지는 것을 폐경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최근에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폐경보다는 완경이라고 표현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완경, 즉 폐경이라고 하는 것은 난소의 기능이 정지하면서 생리가 영구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난소에서 매달 발생하던 배란이 정지하게 되고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고 생리가 영구적으로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갱년기라고 하는 것은 폐경 이행기, 폐경 그리고 폐경 이후를 전부 포함하는 용어예요. 네, 그러니까 완경기가 뭐 빠르면 40대부터 보통 뭐 5, 60대부터 네.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완경기가 지나고 나면 뭐랄까 살찐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나이 들어서 뭐 살을 빼냐 다이어트냐 하시지만 네. 중년 여성일수록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나이 드실수록 수면 패턴도 좀 안 좋아지잖아요. 네. 50대가 넘어가면서 완경기가 찾아오게 되고 몸도 좀 처지면서 수면 패턴도 불규칙해지죠. 그래서 다이어트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요. 한 통계를 보면은 완경기 이후에 이 여성들이 1년에 0.8kg씩 체중이 붙는다고 해요. 그래서 갱년기 이후에 평균적으로 따져봤더니 기본적으로 3, 4kg 이상은 체중이 붙는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살만 찌는 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질병을 함께 동반해서 몸을 더 망가뜨리니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완경기 여성들은 다이어트를 혹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중년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에 비해서 호르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 변화를 더 강하고 빠르게 느껴집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은 40대 중후반부터 서서히 시작해서 50대의 폐경에 이르기까지 더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호르몬이 불균형이 되면서 짧은 시간 안에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떨어집니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니까 식단 조절만으로는 쉽게 다이어트에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완경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호르몬 삼총사를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호르몬 삼총사 궁금해지는데요. 채널 고정하시고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눈 아주 특별한 분을 이곳 스튜디오에 모셨죠. 예, 아주 반가운 얼굴입니다. 아나운서로 시작을 해서 배우를 하겠다고 또 네. 배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미국인 남편과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방송인 임성민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뵀는데 뭐 예전 모습 그대로라 더 반가운데요. 그러니까요. 아유, 네.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저희 사실 이재용 선배님 알고 지낸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학교 동창 같은 그게 말이에요. 느낌이어가지고요. 어이. 그 동창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오, 얼굴 똑같네. 막 하나도 안 늙었어, 막 이러고. 그래, 하나도 안 먹었어. 야, 아니죠. 반가워, 후배. 네, 아니, 요즘에도 방송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지내세요? 네, 이렇게 건강 프로그램 또 예. 이렇게 아침 방송 이렇게 가끔씩 나오고요. 그리고 요즘에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극 연습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마당극도 준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 연습하면서 그래서 지금 목이 약간 쉬었어요. 제가 아나운서 하면서도 한 번도 목이 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번에 목이 쉬었습니다. 마당놀이 하면. 그죠. 몰라야 소리가 나야 네, 되니까. 제가 보니까 제 세대 때 이제 인성민 아나운서님 이제 보면서 카리스마 넘치는 생각을 많이 네. 했어요. 근데 방금 이제 연기자로 전향을 했다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지금 여기 거의 똑같이 체크를 이렇게 볼펜으로 아나운서분이 그대로 남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네. 저희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을 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야기의 이렇게 흐름을 모르면은 제가 이렇게 불안해서 방송을 직업병 얘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렇게 다 동그라미를 치고. 네. 제 것까지 근데 이제 시대가 변했어요. 그 빨간 볼펜 옛날에 검열할 때였어요. 왜 검열 이런 게 없어요? 그렇군요. 아유, 참. 아니, 방송을 너무 가끔 하다 보니까. 아니, 저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건강한 임성민 씨가 뭐 여기저기 고장나요, 요즘에? 아니 저희가 또 방송을 이렇게 또 오래 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겉만 멀쩡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저 무릎도요, 관절도 네. 예전에 공연하면서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퇴행성이 빨리 왔어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제가 50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갱년기 증상도 있고 몸도 여기저기 좀 찌뿌둥하고 또 이게 좀 뱃살도 옛날 같지 않게 조금 붓는 것 같고 여기저기 조금 제가 문의를 드리려고 그래서 정보를 좀 얻으려고 왔습니다. 아니, 근데 벌써 50대가 됐어요? 근데 53이에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나이가 그렇게 됐습니다. 아, 네. 이렇게 보기엔 전혀 모르겠는데. 고마워요. 그렇죠? 씨도 저기 20대 후반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정말 탄탄한데. 아니, 오늘 우리가 행복한 아침이에요. 칭찬합시다가 아니고. 아니, 근데 지금 뱃살 얘기했는데 네. 어떻게 그런 것도 있어요? 미국인 남편하고 살다 보니까 저 식습관이 조금 바뀐 이런 것도 있나요? 오, 그래서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는요, 정말 그 빵, 뭐 스파게티 이런 거를 갑자기 너무 네. 많이 먹게 돼가지고 처음에 한 8kg 정도 살이 쪘었어요. 예. 그러니까 무릎이 정말 금방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하중이 있으니까요. 그 밀가루 이렇게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이렇게 네. 그 빵만 먹고 밥을 안 먹어야 되는데 또 네.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빵 밥도 먹고 아침이죠. 빵도 먹고 그러니까 식습관이 확 그렇게 탄수화물로 많이 변하면서 그때 막 살이 쪘다가 그 살을 빼느라고 굉장히 좀 오래 걸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시어머니가 포테이토칩 미국 그 창업주 외동딸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탄수화물 그거보다 감자칩? 이 감자칩 않나? 평생 공짜예요. 감자칩 살이지 않나? 아니 근데 그 포테이토칩이 맛있긴 하지만은 그게 정말 그 살로 많이 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도 저희 남편은 포테이토칩 매일 먹는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매일 먹는 거를 또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거를 하나를 안 먹어야 되는데 한 개를 먹기 시작하면 이제 시작이죠. 네, 계속 끝장을 봐야 먹지.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영향도 있긴 있어요. 네. 네, 그거 한 개 먹으면서 뱃살이 찌게 되는 거고요. 네. 정말 많은 중년 여성분들이 이 뱃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뱃살이 좀 안 빠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갱년기가 되면은 이제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들의 변화들이 발생되는데요. 이런 변화 때문에 뱃살이 좀 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좀 식단 관리가 중요한데 식단 관리는 일단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되거든요. 탄수화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쌀, 뭐 빵, 떡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백미 같은 것 좀 줄여서 잡곡밥, 그다음에 하얀 빵보다는 통밀빵 이런 걸로 좀 바꾸시고요. 이제 당도 탄수화물이거든요. 입에 달달한 것 같다라고 하는 음식들은 좀 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배고픔이 오잖아요. 네. 배고픔을 막기 위해서는 채소나 과일 같은 것들로 좀 대체를 하시고요. 이렇게 돼야지만 비타민이나 무기질은 또 충분히 공급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지금 차 박사님이 말한 걸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하고 한번 건강 다져보시자고요. 방송인 임성민 씨와 함께 완경기 여성 다이어트가 행복한 중년을 만든다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 건강 혁명입니다. 네, 근데 앞서도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이 중년 여성들의 뱃살, 비만, 이게 뭐 단순히 살이 찌고 안 찌고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 해로운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맞아요. 중년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이 결국 뱃살이잖아요. 네.
근데 뱃살이 나오게 되면 하중이 조금 더 앞쪽으로 쏠리면서 허리도 좀 굽게 되죠. 허리 자체에도 무리가 가지만 사실 고관절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하체 쪽에 있는 관절들의 다발적인 관절염이 또 복합적으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중년 이후의 다이어트는 단순한 체중 감량에만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이 뱃살을 빼고 체형을 교정하는 데 신경을 더 쓰셔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중년 여성의 비만이 부르는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판넬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요쪽 고관절, 고관절 이상. 네. 이 엉덩이 안쪽에 이렇게 가로로 누워 있는 그 관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리뼈 자체가 직선으로 올라오지만 고관절 안쪽에서는 90도가 꺾여서 들어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 위쪽 상체 체중의 2.5배에서 3배 정도의 하중을 견뎌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관절입니다. 굉장히 튼튼한 관절이기도 한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골다공증이 생기니까 이쪽 관절이 조금 더 약해지기도 하고요. 정상적인 성인 여성이 가볍게 뛰는 것만으로도 자기 체중의 10배 정도의 하중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뱃살 때문에 앞으로 쏠려 있는 것이 결국은 이 고관절의 하중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변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고관절, 골절까지 이어지는 문제가 잘 생기죠. 아니 아까 임성민 씨도 뭐 관절 안 좋다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네, 제가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되게 무리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네. 젊었을 때. 그러니까 몸을 좀 많이 쓰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뭔가 움직일 때 다른 사람보다 더 힘을 많이 막 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뮤지컬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2003년에. 근데 그때 또 마침 또 그 뮤지컬이 많이 막 뛰어다니고 그리고 또 더블 캐스팅 됐던 분이 또 공연을 못 하게 되면서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배로 공연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막 잘하고 싶은 욕심이 그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더 막 이렇게 크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무릎에 확 이렇게 탈이 무리가 났구나. 와서 무리를 네. 했군요. 그래서 막 열이 나고 막 아프고 막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름시름 이제 무릎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무리하면서 욕심이 화를 불렀어. 잘하고 싶어서. 네. 근데 이제 고관절 같은 경우는 사실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가 않고 아픈지도 모르고 방치해두면 사실 큰일이 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게 또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찌게 되면 고관절이 마모되기가 쉬워요.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이 가속화되기가 쉬운데요. 이렇게 염증이 발생하면 보행이 어려워지고 또 보행이 어려워지면 균형 감각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낙상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낙상을 하게 되면 평균 25일은 꼼짝없이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게 돼요. 고관절. 하여간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요. 저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나운서 초창기에 족구 열심히 하다가 그대로 바닥에 부대서 아직도 여기가 여기가 아프면요 무릎까지 아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정말 뭐 조심. 허리도 아프고 아, 무릎도 그럼. 아프고 같이 다 연결돼 무리하면 있어요. 안 돼, 무리하면. 네, 아, 그때 무리하면 안 돼. 족구, 아우. 족구 뭐 점심 내기 뭐 이런 거 산재. 하잖아요. 자, 이번에는 다음은 고혈압. 네. 고혈압. 이 비만과 혈압은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네. 비만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혈압 발생률을 6배나 높일 수 있습니다. 비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비만세포, 지방세포가 많다는 거고 이 많아져 있는 지방세포의 말초까지도 혈액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혈액량이 많아진다는 것도 혈압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비만세포 자체가 인슐린과 같은 신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발생시키면서 또 혈압을 높일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기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혈압, 비만을 잡으면 고혈압도 잡을 수는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네. 살을 빼면 네.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대개 이제 살을 한 1kg 정도만 빼도요. 혈압 수치가 1에서 2 정도 떨어져요. 그래서 체형이 좀 많으신 분들도 한 쉽게 한 5kg, 10kg 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은 한 서너 달 만에 혈압을 한 20 이상 낮춰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체중의 한 10% 정도 또는 한 5kg에서 10kg 정도의 체중 감량만 해도 20 정도까지는 혈압을 낮출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십시오. 네. 아니 지금 보니까 이 관절의 혈압에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저분 남은 게 또 있습니까? 남은 게 또 있지. 너무 두 개나 더 정말. 있네요. 그러니까 비만이 부르는 질환이 이렇게 많아요. 네. 이건 뭘까요? 세 번째. 당뇨병. 맞아. 살 빼야 돼요. 네.
당뇨병을 보면은 이렇게 몸무게 나가시는 분들은 거의 다 당뇨가 많으신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관이 이렇게 굉장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지방이 많게 되면 인슐린 작용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민감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당뇨가 유발이 되는데요. 혈당 수치가 네. 올라가서 최근에는 이 당뇨와 비만을 동시에 다 갖고 있는 비만형 당뇨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뭐 네. 비만하고 당뇨하고 너무나 관련이 많다는 게 다들 아시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비만이 당뇨 유발하고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라 역시 당뇨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네, 그래서 뭐 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일단 살을 빼고 보자. 그래서 살 빼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이게 맞는 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좀 멋있게 하기 위해서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3W를 말씀드려요. 일단은 몸무게를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weight. 그래서 BMI 수치가 18.5에서 22.9. 요게 정상에서 과체중 정도까지 범위까지는 좋은 그 범위를 유지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waist, 허리둘레. 살찌면 당연히 허리도 둘러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36인치, 여자 같은 경우는 34인치를 넘지 않도록 한다. 그럼 살 빼려면 결국 뭐예요? 워킹. 걸어다니까. 걸어야죠. 발음이 안 좋네요. 네. 자, 일하는 건 줄 그다음에 알았어요. 워킹. 자, 조금씩 매일 천천히 걷는 거를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어 발음 조심해야 돼. 영어를 워낙에 잘해서. 그래서 긴장해서 혀가 꼬였어요. 아니, 여기 또 독일어 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네. 아, 여기 다국적 언어가 있네. 자, 이번에는 이쪽인데. 유방암도 조심해. 맞아요. 그렇게 저기 되는군요. 살이 찌면 유방암 걸린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한참 체중 늘었을 때 유방암 위험 수치가 막 올라가가지고 지금 막 검사를 이렇게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그러고 자꾸 뭐가 생기고 혹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 폐경기 여성분들은 정상 체중일 때에 비해서 과체중일 때는 11%, 비만일 땐 28%, 고도 비만일 땐 무려 54%까지 유방암 발생 위험도를 증가시킵니다. 완경 이후에는 비만이 되기가 쉬운데 또 살은 잘 빠지지 않고 또 암 발생률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중 증가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미국에 있는 루이빌 대학교에 아주 유명한 제임스 그레이엄 브라운 이 캔서 센터가 있거든요. 여기에 흘리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진짜 제임스 그레이엄 브라운 캔서 센터 여기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 지방산에 결합하는 단백질 4가 있는데 이 지방산 결합 단백질 4가 지방 세포에서부터 잘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 또 비만이신 분들은 이 지방 세포가 많다 보니까 이 지방산 결합 단백질 4가 이 체내에 좀 많이 흘러다니게 되고 이것이 유방암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 중에 하나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린 미국 사람 이름 이렇게 길 때는 그냥 제임스. 브라운. 그렇게 하죠. 자, 이 얼굴은 뭘 뜻하고 있을까요? 울고 있네요. 울 수밖에 없죠.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몸도 무겁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하지만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이제 울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중년 여성들이 완경 이후에 살이 찌는 이유가 호르몬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가 오늘 그 호르몬 삼총사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아까 여성분들은 호르몬에서 시작해서 호르몬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호르몬 영향에서 벗어나서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특히 비만과 관련된 삼총사 호르몬 중에서 첫 번째 성장 호르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호르몬. 근데 성장은 우리가 다 된 거 아니에요? 이제 노화가 왔는데 20살이면 성장 호르몬 다 끝난 것 같은데 그게 뭐 비만하고 상관이 있나요? 이게 네? 애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어른들한테도 정말 중요하죠. 단백질의 합성에도 관련이 있고요. 또 지방을 분해해 주는 것도 바로 이 성장 호르몬이거든요. 성장 호르몬이 결핍된다는 것은 뭐 골다공증과 같은 성인병뿐만 아니라 지금 저렇게 울고 있는 우울증도 많이 만들 수 있고요. 만성 피로라든지 또 복부 비만도 더욱더 촉진시킬 수 있으니까 성장 호르몬 관리도 진짜 중요합니다. 비만 관련 호르몬 삼총사 첫 번째는 우리가 성장 호르몬. 이것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럼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바로 행복 호르몬입니다. 아, 저희가 뭐 행복 호르몬은 거의 뭐 매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행복 호르몬. 네, 이제 뭐 세로토닌 하면 모르시는 분이 네. 없을 아시죠. 거예요. 행복 호르몬의 대명사 세로토닌인데요. 사실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요즘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행복 호르몬 자체가 줄어들면은 이 우울증도 심해지고 그것 때문에 식욕이 더 촉진되기도 하죠. 먹어서 우울증을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행복 호르몬은 수면 패턴과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년 여성들 또 갱년기 이후에 여성분들이 수면 패턴이 안 좋아지면서 행복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게 되죠. 우리 행복 호르몬 잘 만들려면은 요즘 같이 화창한 날씨에 햇볕 많이 보고 기분 좋아지게 하면 저녁 때 이 멜라토닌과 관련된 호르몬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행복 호르몬은 수면 호르몬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상당히 많아서 수면 패턴도 좋아지고 지방 또 이 단백질 합성 뭐 이런 것도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자, 비만 관련 호르몬 3총사 알아보고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행복 호르몬,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네, 마지막은 여성 호르몬입니다. 여성들의 체형 변화는 이 여성 호르몬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여성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될 때는 피하 지방 위주로 축적이 되기 때문에 팔, 다리, 가슴이 발달하게 되는데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게 되면은 내장 지방 위주로 축적이 되면서 복부 비만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중년 여성들이 다이어트 힘들어하는 이유가 완경이라든지 혹은 그 전에 출산을 겪은 이런 신체적 변화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여성들의 나이살이 축적되는 그 시작점이 출산이랑 폐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남성들의 나이살 출발점이 뭐 술이랑 고기라고 한다면 여성분들은 출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임신 중에는 이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복부에 지방이 축적이 되는데 출산을 하고 나서도 복부에 축적돼 있던 지방 1kg에서 4kg는 배출되지 않고 남아있다고 해요. 이 때문에 출산 후에 여성들은 이제 복부 지방도 늘어나고 또 근육도 조금 더 팽창하게 돼요. 조금 힘이 빠진 좀 부피만 차지하고 있는 근육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처지고 또 근육까지도 축축 늘어지니까 중년 여성들이 복부 비만이 더욱더 많이 생기고 뱃살도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폐경기가 되면은 결국 체내에 있는 여성 호르몬 수치가 줄어들면서 나이살이 본격적으로 찐다고 그랬잖아요. 네. 1년에 0.8kg. 그런데 갱년기 시기가 대개 한 4년에서 7년 정도를 간다고 보니까 네. 많게는 한 5kg 정도, 적게도 한 3kg 정도의 체중이 갱년기를 지나면서 그냥 저절로 붙게 되는 거죠. 아니, 중년 여성들뿐이 아니고요. 중년 남성들도 네. 그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아우, 요즘 아주 몸이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 이러는데 네. 지금 실제로 지방이 축적이 되면서 몸이 무거워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체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여기 제가 지금 지방 덩어리 2개를 들고 있는데요. 지방이네요. 네. 갱년기 이후에 1년에 0.8kg씩 붙는다고 그랬죠. 네. 여기 하나가 지금 1kg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년 조금 넘게 지나면 이 정도가 그냥 몸에 붙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배에 붙게 된다면 이 무게감이 엄청나겠죠. 네. 한번 체험해 보시겠어요? 한번 체험할 수 있어요. 한번 체험을 제가요? 제가 체험하는 겁니까? 네. 이거 좋은 건 다 체험하셔 가셔야 오늘 저 초대 손님인 줄 알았더니 제가 체험이군요. 네, 지금 네, 조끼를 좀 특수하게 만든 조끼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일단은 하나를 제가 미리 넣어놨거든요. 네. 네, 한번 이렇게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이쪽으로. 조끼를 네네네. 이렇게 네네. 입어요? 네. 한번 입어보시죠. 아니 자, 이게 입고 앞쪽을 한번. 구명조끼 뭐 네, 이렇게. 맞아요. 해서 자, 그럼 한번 네, 닫으면서 제가 네. 하나를 지금 더 넣어볼게요. 지금 이쪽 안쪽 주머니에다가 하나를 더 네.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스란히 배 앞쪽에서 이 체중을 느끼시게 될 네. 텐데요. 저걸 몸에 넣고 다닌다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지금 이제 2kg을 복부 쪽에다 장착을 하는 거예요. 네. 아우 정말 막 이게 제가 살찌고 싶지 않으니까 안 네. 들어가요. 제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네, 그렇죠. 네, 어떠세요? 한번 이렇게 움직여보고. 아니 진짜 이게 네. 있으니까요. 이렇게 네. 약간 사람이 이렇게 되고 그렇죠. 분해지죠. 처지는구나. 이거를 또 유지하려니까 약간 좀 허리가 네. 이게 배에 힘을 딱 못 주겠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 어린 갓난아이를 앞쪽으로 이 메고 다니는 2kg. 젊은 여성들도 힘들어하는데 이게 나이 들면서 이렇게 네. 생기면 계속 이렇게 앞쪽으로 굽어질 수밖에 없고 허리도 아프고 또 고관절의 하중도 점점 더 강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네, 맞아요. 일상생활 전체가 하루 종일 이런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쌀 1kg짜리 이렇게 맞아요.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2kg를 상상하시면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되는데 맞습니다. 아까 5kg가 찐다고요? 4, 네, 5kg요? 맞아요. 그러면 어우 진짜 이런 걸 진짜 대여섯 개를 그럼. 몸 앞에다가 달고 네. 다니게 다 되는 이렇게 셈이죠. 네. 이렇게 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오시는 와보세요. 움직이기 괜찮으세요? 네. 자리로 이렇게 한번 와보시죠. 자리로요? 네. 네. 아 진짜 그래. 무게가 상당할 거예요. 진짜로. 저걸 뭔가- 보니까 정말 다이어트 해야겠다 싶네요. 네. 와 이러면은 정말 옷이 안 맞죠. 그럼, 하나 그렇죠. 그렇죠. 체형의 변화도 오고 네, 옷이 맞을 무겁다 수가 없죠, 보니까 이게. 걸음도 좀 팔자걸음으로 바뀌게 되고요. 아마 자연스럽게 팔자로 바뀌네요. 그렇죠. 오 자연스럽게. 무게가 있다 보니까 아마 보시는 분들은 저 지방 빼야겠다 싶으실 거예요. 마실 나오셨어요? 잘 있었는가? 자, 이렇게 저희가 중년 여성의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모신 임성민 씨는 과연 어떤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을지 저희 행복한 아침 카메라가 또 따라가 봤습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부부의 날까지 가족과 함께하며 사랑이 깊어지는 5월. She may be the face I can't forget, the trace of pleasure or regret. Oh, how is this? Good? 아, 나 지금 너무 호강하는 것 같아. 아, 너무 잘한다. 이제 매일 해줄 수 있어? Yeah, okay. 고맙습니다. 발냄새. 발냄새? 발냄새 안 나. 발 씻었어. 아, 하지 마. 발 씻었어. 사랑이 느껴지는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당당한 아름다움의 소유자 배우 임성민, 그리고 남편 마이클 엉것인데요. 남편이 장난기도 많고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장난치면서 어린애들처럼 살아요. 결혼 10년 차 부부이지만 여전히 신혼처럼 다정한 두 사람. Yeah, it's okay.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모습에서 서로를 향한 애정이 느껴지는데요. 처음에 만날 때부터 장거리 연애를 좀 1년 하다가 1년 반 동안 저희가 또 기러기 부부로 살았거든요. 저나 또 남편이나 외로움을 또 많이 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갱년기가 되니까 좀 더 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You're very smart. You know, you're funny. I really like that. You gotta have a sense of humor. And, yeah, and you're very caring. Very caring. 평생 다툼이라고는 없을 것 같은 임성민 씨 부부. 하지만 과자 이거 안 먹기로 했잖아. 또 언제 샀어? Oh, it's potato chips. 과자를 먹으려니까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워낙 이 과자를 좋아해요. 50대고 그러니까 예전 같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살이 금방금방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더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잘 못 먹게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50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씬한 몸매와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고 있는 성민 씨. 갱년기도 비껴간 미모 유지 비결이 뭔지 정말 궁금한데요. 마이클, Oh, what's that? 그 과자 말고 포테이토 말고 마셔야 돼. 응? 이게 뭐 별거 아니고요. 그리고 물인데요. 따뜻한 물이에요. 배우 임성민의 건강 비결, 따뜻한 물을 수시로 마셔라. 보통 나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갱년기가 되면은 정말 그 호르몬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그런 나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물을 수시로 그리고 꾸준히 이렇게 마셔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건강한 몸매는 물론 피부 개선 효과까지 챙길 수 있는 물 한 잔의 위력.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변비 개선, 다이어트, 노화 예방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을 그냥 꿀꺽꿀꺽 마시는 게 아니라 물을 이렇게 조금씩 씹어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어야 돼. 이렇게
김밥만 먹으면은요, 그게 또 맹숭맹숭 해가지고 조금 계속 수시로 먹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는 지금 레몬을 띄우고 저도 이제 레몬 향이 상큼하니까 또 그런 맛에 먹기도 하고 또 가끔 꿀을 넣어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물 한 잔도 허투루 마시지 않는 성민 씨. 평소에 뭘 먹는지도 궁금합니다. 쌀도 먹고 밀가루도 먹고 너무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또 탄수화물을 좀 안 먹을 수 있는 키토 식단으로 좀 바꿔봤어요. 배우 임성민의 건강 비결.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라. 제가 김밥을 오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김밥에 밥이 없다. 네, 밥이 없는 김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나 밥 없는 김밥을 만든다고요? 일단 재료 준비하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자, 마이클. Wow.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준비한 재료를 모두 올린 뒤 차곡차곡 방향에 맞춰 접어주면 만들기도 쉽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키토 김밥 완성이요. 사랑을 듬뿍 넣어 만든 김밥. 과연 맛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김밥 샌드위치. 마이클 맛있어? 야, 맛있어. 맛있다. 탄수화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는데 이걸 줄이려고선 이렇게 김밥을 밥 없이 만들어서 먹다 보니까 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함께 만드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Ah, okay. 먹었으면 바로 움직여라. 매일 운동하는 습관을 실천하는 임성민. 집에서 운동을 해도 되지만은 이렇게 또 같이 나와가지고 바람도 쐴 겸. 바람. 응? 이렇게 나왔어요. 배우 임성민의 건강 비결.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라. 열량 소모엔 유산소 운동이 필수.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도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다. 천천히 걷는 거는 건강에는 참 좋지만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살이 빠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빨리빨리 걷는 파워 워킹을 해야지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이 돼요. 원, 투, 파워, 파워, 파워. 오늘만큼은 남편을 위한 일일 건강 코치가 된 성민 씨. 힘들어? 힘들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지? 오케이? 응? 어깨 넓이만큼 다리 벌리고 의자에 앉는 것처럼 앉아봐, 의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든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성실함이야말로 건강의 1등 공신입니다. 아유, 힘들죠. 여기저기 좀 뻐근하기도 하고 그런데 꾸준히 해야지 그게 건강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 마이클 오늘 나랑 같이 운동하느라고 수고했으니까 수고했어요. 네. 내가 이걸 줄게, 이거. 아, 이게 뭔지 안 알려드렸군요. 이게 석류 콜라겐이에요. 석류가 에스트로겐이 있어서 여성들한테 좋다는 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석류에는 칼륨하고 아연도 있어서 남성들한테도 아주 좋다고 그래요. 저만 건강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남편도 같이 건강해야 되니까 둘이 이렇게 같이 챙겨 먹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아름답다. 연기도 건강도 끊임없이 땀 흘리며 알차게 가꾸는 배우 임성민. 그녀의 건강 비결은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 네, 산책하시고 뭐 깨가 쏟아지게 살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야, 진짜 두 분께서 너무 알콩달콩한 것도 신기해했고요. 집에서는 주로 영어로 대화를 나누잖아요.
네. 영어로만 거의 대화를 나누시겠어요. 네, 남편이 그러니까 좀 나이 들어서 한국을 와가지고 그런지 이 한국말을 빨리 못 배워요. 언어에 진짜 나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대 후반에 오다 보니까 못 배우고 그러다가 그냥 이제 영어로 이렇게 사는데 적응을 해가지고. 임성민 씨는 치매 안 걸릴 거예요. 그래, 이중 네, 계속 머리를 그러네요. 써야 되니까. 네. 우린 치매 안 걸릴 거야. 혜선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보면서 우리 남편도 저런데 하고 약간 네. 좀 감정이 이입되면서 많이 봤어요. 네. 둘이 만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신나게 잘 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면으로 봤습니다만 정리를 해놨어요. 네. 방송인 임성민의 다이어트 비법이라고 정리를 했는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물러보지 마라. 누가 물러봅니까? 저를 뭐 물로 보지 마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물을 물로 보지 말라는 거죠. 네, 물이 그냥 물이 아니기 때문에 네. 물을 새겨서 먹어야 된다. 그래, 아까 물 먹는 장면이 나왔죠. 그래 좀 따뜻한 물을 드시는 것 같던데요? 네, 보통 뭐 예전에 물을 뭐 하루에 얼마 먹어야 된다 막 그런 거를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물을요. 음양수라고 그래서 따뜻한 물을 처음에 이렇게 먼저 따르고요. 그 위에 차가운 물을 따르면 이제 따뜻한 기운이 이렇게 돈다고 해요. 그런 이제 음양수를 먹어야 되고요. 그 음양수를 꼭꼭 씹어서 물을 이렇게 맛을 음미하면서 네, 그냥 꿀꺽꿀꺽 벌컥벌컥 예전에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은 네. 못 말라서 벌컥벌컥 막 마셨던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그 물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음식 씹어 먹듯이 네. 그렇게 씹어 먹어야 된다. 와인 마시듯이. 네. 꼭 물을 씹어 먹어라. 이거 굉장히 또 비법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정말로 이 따뜻한 물 한 잔이 완경계 여성들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나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먹는 게 참 건강에 좋은데요. 이때 따뜻한 물을 먹으면은 잤으니까 장이 지금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을 이렇게 깨우고 그다음에 몸속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이어트 때 따뜻한 물을 먹는 건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배고픈데 뭘 먹으면 살이 찌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을 먹는데 찬물을 먹으면 막 벌컥벌컥 먹잖아요. 네. 이러면 이게 다이어트를 이렇게 그 배고픔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따뜻한 물은 천천히 먹고 꼭꼭 씹어 먹다 보니까 우리 장은 이거를 음식물을 먹었구나 라고 인식을 해서 배고픔이 좀 완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쩌다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4잔 이상씩을 꾸준히 먹어주면은 이게 중년 여성들의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예, 음양수를 마신다. 네. 그런 의미로 물러보지 마라. 먹고 튀어라. 일명 먹고 튀어라. 먹기로 하잖아요. 네. 뭐야 이거는? 저 먹고 튀어야 되는데요. 네,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먹튀가 아니라 일단 이제 음식을 먹고 또 밥을 먹고 그러면은요. 그 제 남편이 처음에 요즘에도 많이 그래요. 그 이렇게 저녁을 먹고 나면 바로 누워요. 바로 눕는데 본인은 이렇게 바로 누워야 소화가 잘 된다고. 맞아. 그럼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갖고 있는데 먹고 나서는 바로 나가서 돌아다니든지 집안에서라도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을 한다든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먹고 튀어라. 움직여라, 운동해라 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임성민 씨의 운동 실력은 잠시 후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행운쌤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완경기 다이어트 핵심 호르몬 삼총사를 채우는 비법, 또 전문가 군단의 솔루션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성장 호르몬 한번 볼게요. 성장 호르몬은 호르몬 주스를 마셔라. 네, 제가 준비한 성장 호르몬을 채우는 주스를 준비했는데요. 네. 이 나이가 들면서 체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늘어나고 또 군살을 제거해주는 성장 호르몬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 합성에 도움이 되고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 유지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 주스를 섭취하시는 게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호르몬 주스 어떻게 만듭니까? 네, 삶은 양배추 100g, 그리고 케일 100g, 땅콩 5알, 그리고 설탕 들어있지 않은 두유 1컵, 물 1컵, 껍질째 사과 1개를 믹서기에 갈아서 드시면 되는데요. 이 양배추 안에는 비타민 유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관 속 지방과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되고, 케일은 녹황색 채소 중에서 베타카로틴, 즉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또한 땅콩에는 성장 호르몬 합성에 도움을 주는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과에는 펙틴이라고 하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팩틴 자체가 껍질에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과는 껍질째 드셔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사과도 있고 아몬드도 있고 맛도 괜찮을 것 네, 같네요. 자, 다음 행복 호르몬도 한번 보겠습니다. 행복 호르몬은 호르몬 뿜뿜 운동으로 채워라. 먼저 행복 호르몬 하면 이제 세로토닌. 근데 이 세로토닌에 대한 행복 호르몬은 이 위장관 쪽에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적당한 식습관 그리고 적당한 수면 패턴을 잘 유지하는 것이 이 행복 호르몬을 많이 만들 수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전체적인 세로토닌의 분비량이 이 뇌에서는 10%밖에 되지 않고 90%가 위장관, 특히 장에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 위장관 기능에도 상당히 중요하죠. 뇌 자체에서도 이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수면 패턴에 관련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복 호르몬이 많아지는 것 자체가 이 뇌와 관련된 자율신경계가 건강해진다는 얘기고 또 위장관의 기능도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복 호르몬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내보내고 네. 그리고 운동하고 운동해라. 운동 한번 해야죠. 네, 그렇죠. 운동 저희가 또 부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그 이름 있잖아요. 행운쌤을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도와주세요. 행운쌤! 네, 안녕하세요. 저기요. 행복하지 운동생 해운쌤입니다. 무서워. 네, 좋습니다. 오늘 아니, 언제 글로 갔어요? 춥는 게 더 힘드네요. 자, 오늘 해운쌤이 준비한 운동은요, 완경기 여성을 살찌게 하는 성장 호르몬, 여성 호르몬, 그리고 행복 호르몬, 이 세 가지 호르몬을 한꺼번에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호르몬 3총사 잡는 운동입니다. 자, 뭐 하세요? 나오세요? 네. 자, 나가서 한번 더. 화이팅! 화이팅! 네. 오늘 운동하려고 나오신 겁니다. 좋습니다. 네. 아우. 이 자, 네. 자, 첫 번째 동작은요, 근육량은 늘려주면서 지방은 줄여주는 다녀왔습니다 운동입니다. 일명 다녀왔습니다 운동이고요. 자, 어깨 넓이로 편하게 벌려주시고 양손은 고관절에 갖다 대시고요. 이 고관절이 손가락을 잡는다는 느낌으로 살짝 굽혀서 우리 인사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살짝 손바닥에서 고관절 잡아주시고 접는 느낌으로 다녀왔습니다. 예의 바른 운동이네요. 맞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무릎을 좀 살짝 펴주시고요. 엉덩이가 살짝 위에, 누군가 위에서 내 엉덩이를 잡아 당긴다는 느낌으로 다녀왔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 잘한다. 좋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회사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오늘 비대면 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중요한 건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허리를 너무 피시면 안 되고 살짝 아치형으로 잡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은요. 자, 크로스킥이라는 동작인데요.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게 벌려주시고 손은 편하게 허리에 대주세요. 여기에서 다리는 크로스해서 왼쪽이 앞에. 자, 한 번 더 크로스 해주시고 똑같이 반대쪽 오른발 이번에는 자, 왼발 오른발에 크로스 중심 잡아줄 수 있으시죠? 빨리. 이 시간에 운동하기 쉬운 거 아닙니다. 맞아요. 어르신이어가지고. 네. 자, 이 상태에서 이 앞에 있는 다리를 뒤로 빼주시면서 킥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시면 어렵다. 하나, 둘. 자, 이쪽 뒤에는 뒤로 빼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 하시는 건데 중요한 거는 킥하실 때 상체를 무조건 숙여주세요. 무섭다고 하셔서 뒤로 가시면 안 되고 앞으로 숙여서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자, 멀리 가지 마세요. 네. 자, 옆으로 오세요. 네. 자, 한 번 더 크로스, 어깨 넓이보다 넓게 크로스, 한 번 더 반대쪽. 자, 이렇게. 하나, 좋습니다. 둘, 셋. 셋, 네, 넷. 좋습니다. 뭐 칸칸춤이에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네 번씩 킥 안전하게 서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마지막 동작은 무릎 펴고 노래해 동작입니다. 자, 말 그대로 발을 여기 뒤꿈치를 서로 붙여주세요. 네. 붙여주시고 엄지발가락하고 무릎하고 같은 방향을 봐야 됩니다. 이제 무릎 같은 경우는 안 좋으신 분들 무조건 방향 잘 지켜주세요. 엄지발가락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야 되고요. 자, 손 앞에 잡아주시고 다리는 살짝 굽혔다가 이 허벅지 안쪽 내전근하고 앞쪽 강화시켜주는 운동이에요. 팔은 벌써 그대로 힘들어요. 올려주시고 올라오세요. 네.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으면 됩니다. 네. 노래 어렸을 때 어떻게 해죠? 맞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했죠. 집중해서 허벅지 안쪽
올라올 때도 집중해서 한 번 더 쭉 잡아서 짜주는 느낌으로 올라주시고 한 번 더 다운 위로 쭉. 아, 이거 힘드네요. 좋습니다.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한 번 더 준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한 번 더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좋았어요. 네, 어깨 무서워가지고 선생님 무서워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지금 새 동작 배운 동작 노래에 맞춰서 한번 신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준비되셨나요? 노래에 맞춰서 할 수가 있어요? 저희 행복한 아침은 그냥 하지 않습니다. 아, 네. 중요한 건 행복 호르몬 웃으면서 자, 노래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큐! 자, 인사 준비하세요.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 회사 다녀왔습니다. 마트 다녀왔어요. 자, 행복하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다녀왔습니다. 자, 옆에 준비. 크로스 눕고 크로스 킥 네바 하나 둘 셋 넷 벌리고 모으고 크로스로 킥. 자, 이번에 조금 빨리 하나 둘 상체 숙이고 자, 노래 준비해 들어가세요. 잡고 하나 둘 올라오고 허벅지 안쪽까지 올라. 자, 짱짱이 자, 보셨어요? 자, 좋습니다. 오늘도 혜은씨가 함께 즐거우셨나요? 자, 혜은씨는 원포인트 완경기 여성을 살찌게 하는 이 호르몬 삼총사 잡는 방법. 하루의 운동 기본적으로 호르몬이 15분 이상, 20분 이상부터 나오기 때문에요. 하루에 30분 꼭 주 3회 이상 운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운동을 통해서 행복 호르몬이 막 나왔습니다. 운동 안 한 저희도 행복 호르몬이 잔뜩 나왔어요. 보는 것만 해도 재밌죠? 맞아. 자,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되게 힘드네요. 그렇죠. 숨도 차고 네. 재밌어요. 그래. 이게 정말 웃으니까 에너지가 네. 확 올라오는 게 저도 기분 좋아지거든요. 보시면서 또 한번 해보시면 확실히 도움 될 것 같아요. 네. 아, 잘 잘하셨어요. 한번 배워봤고요. 자, 마지막 여성 호르몬은 뭘로 채우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호르몬은 석류 콜라겐으로 채워라. 아, 석류 예, 콜라겐.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잖아요. 이 부족해지는 여성 호르몬은 석류 콜라겐으로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임성민 씨도 아까 보니까 열심히 챙겨 드시던데요? 네, 석류가 이제 여성 호르몬에 좋다 그래서 석류를 따로 먹고 또 콜라겐을 따로 먹고 그랬는데요. 석류 콜라겐이 이렇게 합쳐진 그런 제품들이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석류 콜라겐 이렇게 좀 챙겨가지고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석류하면 여자한테 좋다 이런 얘기 네. 굉장히 많이 듣고 있었었는데 이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면서요? 네,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천연 에스트로겐이 이 석류에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석류를 꾸준히 먹으면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요. 또 노화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 석류에는 이제 5대 영양소도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12종, 10종의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동양 대표 미녀였던 양귀비, 서양 대표 클레오파트라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중에 석류를 즐겨 먹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에서는요, 과거부터 이 석류는 다산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그 왕족들, 귀족들은요, 자식들과 자신을 위해서 이 석류로 만들어진 또는 석류처럼 생긴 귀금속들을 지지고 다니면서 다산을 그렇게 꿈꿨다고 합니다. 석류가 중년 여성들에게 좋은 것은 이 엘라그산이라고 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성분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 엘라그산이 할 수 있는 역할로는 히알루론산을 합성을 촉진시킬 수도 있고요. 피부의 탄력이 좋아지겠죠. 네. 게다가 콜라겐이 분해되는 효소는 또 억제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콜라겐이 또 줄어들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여성에게 더 추천할 만한 식품입니다. 근데 피부 건강에도 또 도움이 된다면서요? 네, 이 석류를 붉게 만드는 성분이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안토시아닌이 세포의 회복과 재생 그리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항바이러스 항균력이 있어서 우리 몸이 바이러스와 세균과 싸우는 걸 도와주기 때문에 면역 체계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요. 중년 여성들의 비만이 불러오는 질환이요. 뭐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듣기로는 이 석류가 혈액순환에도 좀 도움을 준다고요. 예, 그 석류의 색깔이 있잖아요. 그 색깔을 내는 성분이 바로 안토시아닌이나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성분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콜레스테롤이 높은 쥐에게 석류 주스를 먹였더니 혈액 내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은 21% 감소했고요.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HDL 콜레스테롤은 46%나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좀 적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로 따져봤을 때 관상동맥 질환으로만 봐도 10년 정도 훨씬 더 늦게 걸린다. 게다가 심근경색으로 인한 돌연사의 가능성도 20년 정도 더 늦다. 이렇게 여성이 심장 쪽 질환에 대해서 더 튼튼함을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결국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혈관을 좀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 갱년기 그리고 완경이 되고 나서부터는 급격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위험성이 이제 남성을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급격하게 늘어나는 위험성 때문에 이 질환이 한 번에 본물 터지듯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석류에는 뛰어난 항산화력을 가진 폴리페놀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석류의 폴리페놀은 혈관 내벽 손상을 방지해주고 또 혈전이 생성해주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면서 혈관이 수축 이완하는 것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고혈압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엘라그산 성분이 혈관 내 염증 생성을 낮춰주기 때문에 노화로 인해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것을 지연시키는 효능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석류가 완경기 여성한테 좋다. 여성들한테 특히 뭐 석류가 좋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완경기 여성들한테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이 완경기가 되면 이제 줄어드는 호르몬 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잖아요. 이 석류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두, 콩을 얘기하는데 그거의 한 16배 정도 되는 양으로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이게 에스트로겐과 분자 구조가 매우 비슷해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몸은 저것을 에스트로겐으로 인식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메꾸려고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부족한 여성 호르몬 부분들이 저렇게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메꿔진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와 관련해서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실제로 12개월 동안 월경을 멈춘 40대에서 60대 여성분들한테 석류 농축액을 섭취하게 했더니 4주 후부터 안면홍조, 발한,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과 같은 11가지 완경기 증상이 모두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또 우리 어머님들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나이살이거든요. 근데 석류가 나이살까지 확 또 잡아준다면서요. 네, 석류가 이 나이살의 주범, 이게 바로 이제 지방인데요. 지방과 매우 좀 친한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상으로 준비했으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왼쪽 오른쪽에 한쪽은 물, 한쪽은 석류즙을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렇게 기름을 바른 유리판을 넣고요. 저렇게 흔들흔들 해줍니다. 그러면 물에 담근 쪽은요. 기름이 하나도 제거가 되지 않았는데 석류즙에 넣은 것은 저렇게 기름이가 제거되면서 기름이 둥둥 뜨고요. 그리고 나중에 판을 빼보면 기름들이 저렇게 많이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석류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는 여러 성분 때문에 지방과 친한 특성을 갖고 있는 면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실험 영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석류만 넣는데 저렇게 기름이 없어지면 우리 무조건 석류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뭐 석류 맛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석류 속에 이제 엘라그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이 응고되는 것을 막아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요, 난소를 인위적으로 제거해서 폐경을 일부러 유도한 쥐에게 석류 추출물을
12주간 섭취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지방세포의 크기와 수가 모두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방 축적을 억제해서요. 체중은 48%, 그리고 복부 지방은 64.2%나 줄었는데 지금 앞에 그림을 보시면 커다랐던 지방들이 작아지고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석류 섭취 시 혈액 내의 지방 제거가 용이한 것을 확인한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네. 석류도 석류지만 또 하나가 있다면서요. 네, 바로 콜라겐도 필요합니다. 아니 콜라겐은 사실 이제 피부 탱탱해진다 해서 많이들 드시잖아요, 네. 그죠? 네, 뿐만 아니라 두피 탄력에도 도움이 돼요. 나이가 들면서 모발이 막 가늘어지고 빠지게 되잖아요.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콜라겐 수치가 떨어져서 그러거든요. 콜라겐 수치가 떨어지면 모발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낭세포가 기능도 떨어지고 수가 떨어지면서 탈모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섭취하면 탈모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 콜라겐이 관절 건강까지 지켜준다고 하니까 비만이 오면 관절이 무리가 또 오잖아요. 그렇죠. 꼭 챙겨 먹어야겠네요, 그죠? 네. 이 뼈와 뼈가 만나는 사이에 항상 관절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관절이 이 수분기가 빠져나가고 마모가 되면은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지거든요. 이 관절을 만드는 것도 사실 50%가 콜라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콜라겐이 나이가 들면서 그냥 이렇게 서서히 빠지면 좋은데 이렇게 급격하게 네. 빠지더라고요. 네. 급격하게. 네, 맞습니다. 콜라겐은 20대부터 매년 1%씩 감소할 뿐만 아니라 폐경기에는 5년 안에 몸속에 있는 콜라겐의 약 30%가 손실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 이게 손실이 되면은 몸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섭취를 해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사실 그런 콜라겐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들이 많이 많던데요. 네, 콜라겐은 아무래도 흡수가 안 되니까 흡수가 잘 되는 작은 사이즈의 콜라겐을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요 앞에 있으니까 좀 드셔볼까요? 저도 한번 네. 맛을 네. 볼까요? 이게 석류 먹을 때 젤리 형태로 씻어 돼 먹어야 있네요. 된대요, 석류는. 젤리니까 먹기 편하네요. 좋네요, 오늘 좋네요. 어우, 새콤달콤. 맛있다. 맛있어요. 이게 시체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이건 콜라겐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거 드실 때 조심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까요? 네, 간혹 이제 석류를 드시고 나면 속이 쓰리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석류가 산도가 높은 과일이거든요. 그래서 위나 이런 것이 좀 약한 분들은 드실 때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요. 가능한 한 식후에 드시는 게 이런 증상을 좀 완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완경기 여성들의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퀴즈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지속되는 월경이 완전히 멈추는 현상을 폐경이라고 하죠. 그런데 최근에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폐경보다는 이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정답입니다. 네, 지난 정답은 아보카도였습니다. 지금 하단 자막과 또 게시판에서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임성민 씨 오늘 운동도 해보고 여기 아침에 일찍 나와보니까 어때요? 네, 아침에 이렇게 일찍 움직이니까 네. 정말 아침에 행복해지는 그런. 네, 물로 보지 마시고 먹고 바로바로 운동하세요. 네. 아이고, 임성민이 벌써 중년이 됐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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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좀 쌀쌀할 줄 알고 두툼한 옷 위에 챙겨 입었는데 오후에 뭐 덥다면서요? 네, 오늘 낮 동안에는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 특히 낮에 활동하실 거면 좀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